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내용은 남자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남승준생을 위한 분석입니다. 사실 그동안 항공사별 수많은 남자 승무원 관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남자 승무원 채용 시장 규모가 여자들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저희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간간히 올리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시로 여자 승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에 비해서 적게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댓글을 통해서 항상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어떤 남승준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학은 비교가 안 되죠. 제가 분석하는 거는 뭐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정보들도 여러분들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현정 토익 블로그 보이죠?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하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뭐 옛날 데이터 좋은 것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저희 유현정 토익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업데이트를 유토스 TV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틀 전인가요? 남자 승무원 관련해서 제가 분석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토스 TV로 찾아뵙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남자 승무원 보이죠? 자, 이제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 예, 보이죠? 네. 자, 클릭을 하고 자, 보이나요? 남자 승무원. 자, 일단은 남자 승무원 사진들이 있어야 제가 원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원고를 가지고 뭐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제가 유토스 TV 채널 개설 전 유현정 토익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뭐 원고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사진들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2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남자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들을 보거나 또는 이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승무원 남자들, 승무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놓치고 가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찾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슬쩍 보기만 하면 모르는 정보들 제가 다 찾아드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릴 남자 승무원 항공사 정보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아쉽게도 진에어는 채용이 1년 동안 안 나왔어요. 괴롭죠. 진에어가 남자 승무원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당연히 많이 뽑겠죠. 비행기 2대 들어온 것도 결국은 운항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뭐 한 80명 이상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최소 인원이죠, 그건 최소 인원. 그래서 일단은 내년을 좀 기대해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승무원인데 5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요. 5명이고 되게 다양한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출연시켰어요. 회사의 의도가 느껴지는 거겠죠? 5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게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했냐면 올해 30살, 30세의 남자 승무원도 신입으로 입사한다는 사실 회사에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에어는 LCC 항공사로는 사실은 30세 정도의 남자 승무원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28세 정도면 대부분 그 이상은 떨어지는데 남자는 30세인데 사실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제주 캐스팅으로 들어간 그 친구 보면 31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승무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최대 나이는 저는 32살로 봅니다. 대한항공이 32살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33살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남자 승무원 최대 합격 나이는
32살 정도고 LCC는 31살 정도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직접 뭐 경험한 일이니까. 왜냐면 저희 그 제주 캐스팅으로 붙었던 친구가 31살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32살이 된 거죠. 32살에도 합격이 가능해요, 제주항공은. 그 남자 승무원은 대부분의 경우는 30살이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20대, 그러니까 27세, 28세, 26세 뭐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남자 승무원은 24살 미만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굳이 군대 뭐 갔다 온 사람들을 뽑지 군대에 가기 전 사람들을 뽑을 리는 없잖아요. 군대 면제라고 한다면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 승무원 합격 나이는 32세가 대한항공 마지노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31살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또 남자 승무원은 나이가 이렇게 또 조금 뭐 많아도 합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LCC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진해에서 밝힌 제일 연장자를 30이라고 밝혔습니다. 30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에어의 남자 승무원 비율 많아요. 2019년 5월이니까 올해 5월이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꾸준하게 승무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채용은 1년 동안 막혀 있어도. 근데 지금 892명 중에 165명이가 되니까 많은 편이죠. 지금 이 정도면은 몇 년 전에 남자 승무원을 상당히 많이 데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가 뭐 가십거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슬쩍 지나가는 말들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남자 승무원, 남승 또는 남승준생들의 어떤 그런 세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에어가 남자 승무원을 상당히 많이 채용했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 진에어 남자 승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현민이 원래 진에어에서 이제 부서장으로 또 있었잖아요. 승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다 기억 못 하겠죠. 하도 막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사실은 조현민하고 조현하, 그러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이죠. 이 두 사람들은 남자 승무원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편에서 보게 된다면 남자 승무원이 인원수가 정말 미친듯이 많았던 시절, 그 시절의 주역은 조연아 이제 전 부사장이었다는 거. 근데 진에어의 남자 승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조현민이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이 남자 승무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뭐라 그러나 조연아 전 그 대한항공 부사장은 좀 뭔가 등치가 좀 있고 팔에 다 근육이 있는 어떤 근육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좀 남자다운 그런 승무원들을 선호했었고요. 근데 이제 조현민 같은 경우는 원칙 캐주얼스럽잖아요. 청바지 고수하고. 그래서 좀 끼는 남자 승무원들을 좋아했던 경향이 있어서 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들 이건 가십거리죠. 남자 승무원들을 많이 채용했던 이유가 이 두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복귀를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난리를 치지만 남승준생들에게는 이 두 사람의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굿뉴스예요. 사람은 미워하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은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컴백을 하게 되면은 남자 승무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나요,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어쨌든 그런 어떤 우연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게 남자 승무원만 8명이 탑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남자 승무원 없는 비행도 엄청 많은데 근데 남자 승무원만 8명이 탑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남자 승무원들만 8명이나 탑승했던 거. 물론 이게 최근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가 다 조현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화이트데이 뭐 이런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들에 여자 손님들을 많이 태운 그런 비행에서 그런 특별한 날들, 즉 연인들의 날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벌이는 겸 남자 승무원만 8명이 탑승했던 특별한 비행입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서비스보다는 남자들이 하는 서비스가 저는 정말 좋거든요. 뭐 일단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이라서 좀 편안한 것도 있고 본의 아니게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안 생기고요. 뭐 사실은 뭐 이뻐요. 이성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좀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지금 학생들이 대한항공 사무장 이제 부사무장이 됐거든요. 최고령제 학생이. 근데 이제 이 친구 보면은 너무 부드럽거든요. 너무 좋아요. 같이 뭘 먹으러 가서 기분이 좋아요. 서비스도 부드럽고 사람 위해 주는 것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어쨌든 저는 남자 승무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외항사를 이제 많이 이용했거든요. 전 세계를 뭐 7년이나 돌아다녔는데 근데 남자 승무원들만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그 남자 승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쪽은 남자 승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쪽은 아줌마 승무원들이 많은데 또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는 뭐 이런 쪽은 남자 승무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한번 타고 싶습니다. 남자 승무원만 8명이 탄다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면 저는 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자, 이제 키가 나오죠, 여러분들? 키가 나오나요? 자, 키가 나오죠? 자, 볼까요? 자, 보면은 키가 이렇게 밝혀요. 키가 밝히는데 남자 승무원들 키가 사실은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밝히는 키가 이렇게 됩니다. 밝히는 키가 지금 보니까는 181 보이나요? 181, 179, 183, 182, 178이에요. 근데 사실 175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제주항공은 달라요. 제주항공은 174 이제인 남자 승무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에어는 일단은 178인데 이 키들이 일단은 면접 보러 갈 때는 키높이 구조라든지 깔창?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2cm 정도는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키는 이렇게 밝혔고요. 키는 이렇게 밝혔고 175 미만일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진에어는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면접에서의 합격 노하우를 공개했죠. 네, 180 가까이 되는데도 1cm짜리 뭐 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키가 커 보일수록 유리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를 써도 되나요? 예. 신기하게도 진에어가 사투리를 써도 된다라고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사투리는 절대 안 됐는데 여자들은 안 되는데 TA항공도 이제는 대구 베이스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심지어 방송조차도 제주도에 갈 때 제주항공은 제주방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또 뭐 경상도 사투리로 방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에어였어요. 진에어가 지금 5명인가요? 진에어가 5명인데 어때요? 얼굴이 다 다양하죠? 꽃미남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일단은 부드러워 보이거나 또는 좀 다가가기 쉬운 얼굴들? 좀 다가가기 쉽고 남자답고 뭐 이런 스타일들? 또 우락부락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체구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마르지 않은. 그래서 지금 진에어에 들어갈 때는 이 남자 승무원들의 이런 어떤 어깨와 팔을 보세요.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 승무원 준비한다고 유토스 학원에 오게 된다면 제 운동을 통해서 어깨나 뭐 팔은 좀 근육을 좀 가지고 면접 보러 가라.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에서는 뭐 그런 인상들을 좋아하고 심지어 제주항공조차도 근육이 좀 있어야만 이제 데려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몇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팔에 근육이 항상 있는 사람들 위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죠. 남자 승무원을 준비한다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종이장 아니면은 뭐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뭔가 삐쩍 마른 듯한 느낌의 승무원은 사실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진에어에 대해서 스펙 얘기할까요? 진에어는 자 2년제
2년제 합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제가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쉽게도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스펙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슬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항공 서비스학과 출신들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2년제로서는 사실은 최종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항공사들은. 근데 진에어는 제가 간혹 있습니다. 2년제 졸업하는 남자 승무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적어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토익 점수가 보통 남자 승무원들은 750만 넘어도 되고요. 진에어는 아마 이 친구들이 토익 점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00점대는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는 뭐 승준생들이 고마워하겠죠. 네, 데이터가 더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키는 175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제 나이는 26살에서 28살 사이가 가장 많이 합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선호한다라는 거. 진에어는 네,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공이나 학벌은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모는 꽃미남도 있지만 이렇게 다가가기 쉽게 생긴 부드러운 인상들, 아니면 남자다운 인상들. 그러나 어깨에 좀 뭐라 그러나 어깨나 팔에 좀 운동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 이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진에어에 관련돼서 채용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종종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자, 이제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항공사인데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뽑아요.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들을 한 번에 몇 명을 채용할까? 대한항공에서 밝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내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일일이.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올려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올렸더니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들이 모여서 대표를 하는 사람 뽑아서 저에게 전화 온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예의 바르게 좋은 목소리로 이거 내려주실 수 없냐고. 근데 유튜브에서 올리는 건 사실 이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라서 별 문제는 없거든요. 특정 얼굴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일단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채용 인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항상 회식이에요. 회식인데 자, 여기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몇 명일까요? 지금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세어볼래요? 물론 사무장님들이 또 계십니다. 앞에 선배 사무장님들이 계시고 뒤에 있는 인원수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26명 정도? 26명 정도인데 이건 적게 뽑았을 때고요. 원래는 32명 정도를 채용했었는데 26명에서 28명 정도를 채용합니다. 대한항공은 한 번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제가 시리즈를 전부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26명에서 28명 사이, 뭐 많으면 32명까지 이렇게 뽑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사항이 뭐냐면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이 있었던 시절엔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남자 승무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조연아 부사장이 남자 승무원을 1년에 2번 채용했고요. 따로 채용했고요. 한 번에 80명씩 채용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조연아 부사장이 땅콩 폐암 사건으로 물러나고 나서부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임원들은 남자 승무원들을 많이 뽑고 싶지 않은 거죠. 그동안 조연아 부사장의 생각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채용 인원이 80명에서 32명, 그 다음에 지금은 28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타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최고로 많이 뽑는 항공사이긴 하죠. 왜냐면 타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뽑았던 적이 11명 정도였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6명 미만이고, 그런데 비해서 대한항공은 28명이나 채용하니 일단은 인원수가 많다고 봐야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초라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인원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좀 더 많아지죠. 예전으로 내려가면은 좀 더 많아져요. 근데 많아져봤자 32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나 인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잘생긴 꽃미남 딱 한 명 정도 외에는 진짜 편안하게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저기요 하면서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역시 어깨와 팔에 근육이 좀 있어요. 남자다운 어떤 그런 이제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거겠죠. 역시 여러분도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승무원 준비한다면 일단 마른 사람들이 불리한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죠? 대한항공. 자, 또 대한항공은 남자 승무원 그 스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항공은 나이가, 물론 당연히 24세 미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우리 학원 유토스 학원에 수강 중인 사무생님을 통해서도 다 확인 가능한 얘기고요. 뭐 그냥 우겨도 소용없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살 정도가 가장 어린 경우고요. 제일 가장 많이 합격하는 나이가 28에서 9이에요. 27이나 26은 주로 진이에요. 대한항공은 나이가 2년 정도 더 늦어져요. 대한항공은 주로 많이 채용하는 나이가 경력을 많이 따지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28, 29 이런 정도의 나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공은 전혀 무관하고요. 2년제나 학점은행제로는 최종 합격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되게 안타깝게도 뭐 1, 2년 매달렸다가 결국은 다른 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토스 학원에 와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했는데 조원태 사장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학점은행제나 또는 2년제는 채용을 서류에서부터 탈락시켰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철저하게 아웃소싱입니다. 저희 인천공항에 지금 뭐 우리 그 팀장님이 저희 학원을 몇 개월 다니셨는데요. 어쨌든 아웃소싱인데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는 지금 뭐 채용하는 그것이 학점은행제나 사실은 2년제는 그동안 걸렀었거든요. 근데 조원태가 딱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학점은행제도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아했었어요.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동안 안 됐던, 개방이 안 됐던 이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채용 시장이 전문대나 학점은행제를 이제 마친 학생들에게도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실무 면접까지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카더라만 간혹 있어요. 학점은행제나 2년제가 합격했다는 썰이. 근데 사실은 그들의 합격 증명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서원증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인데 혹시라도 제 유토스TV 채널이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청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이게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정보가 더 많이 모이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알려주세요. 승준생들이 너무나 희망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이제 2년제나 또는 학점은행제가 합격을 했다라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뉴스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운 정보는 2년제나 학점은행제로는 최종 합격한 사례가 저희 데이터로는 없다라는 거. 대한항공은. 진해원은 있다라는 거. 제주항공이 있다라는 거. 다 가능한데, 대한항공만. 그리고 대한항공은 주로 합격하는 나이가, 진에어보다는 2살 정도 더 많다는 거. 28에서 29, 30도 상관없고요. 31까지는 별 차별 없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32살 정도 되면 경력이 화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점. 학점 중요해요. 대한항공은 남자 승무원은 토익이 900이건 만점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학점으로 컷해요. 그 학점이 남자 승무원은 여자 승무원하고 다르거든요. 3.3 기준이에요. 물론 3.2도 붙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최종 합격하는 어떤 스펙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3.3에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대한항공 서류 전형하고 난 뒤에는 막 이 뭐 승무원 관련 카페가 막 울분의 뭐라 그러나 도가니 장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막 뭐라 도가니? 막 저는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경력이 많고 토익도 950 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학점이 3.2?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4.3 정도로 대한항공은 좀 엄격하다는 거.
근데 진행어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입점 때도 합격을 해요. 근데 최종 합격은 장담을 못합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은 서류에서조차 학점이 낮으면 좀 불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유현정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에 강조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로 문의를 해서 남자들은 심각하거든요. 인생에 걸린 문제라 해서 제 남자들은 가급적이면 상담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대한항공에 합격을 해야 될지 학점이 낮은 사람들은 제가 솔루션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타 항공사도 있지만 대한항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데려가거나 뭐 제2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데려가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ROTC 출신 상당히 좋아합니다. 장교 출신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 실무는 무조건 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또 말들 사항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은 겉으로 보기에 스펙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는 거 아닐까요?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될지는 차후에 저희 면접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